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포커스원의 오민 전문가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시황, 오늘은 2024년 10월 3일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의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지금 현재 시각 2시 9분 기준이고요. 지수의 흐름 자체는 상승이 나왔다가 오전 중에 상승이 나왔다가 오후 들어서 이제 좀 잠잠해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박스권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만 볼 수 있을 텐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반적인 캔들을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시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온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2시 기준인데 개인,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오늘은 외국인 외인이 조금 들어왔어요. 127억 정도의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는데 여전히 거래량은 엄청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단순히 거래량 없는 기술적 반등에 가까운 상황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종목의 상승, 하락 종목 수는 괜찮은 수준으로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나타났어요. 5대5 수준으로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흐름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량이 뭐 8천억씩 들어왔던 개인들의 물량, 그리고 8천억씩 쏟아냈던, 6천억씩 쏟아냈던 외국인의 물량, 이 물량들이 좀 적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관망하는 장세를 좀 지켜보면서 그리고 주말에 대한 변동성까지 한번 좀 생각하면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는 하루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석유 유가가 상당히 강력한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슈를 통해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밖에 이제 좀 바뀌었어요. 오전과 오후에 대한 이제 상승에 대한 섹터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전히 순환매 장세는 꾸준히 연결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주요 이슈를 한번 이제 살펴보시게 될 텐데 확산이 되고 있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최씨일가 장씨일가 다들 아시다시피 고려 아연과 영풍정밀에 대한 경영권 분쟁,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개인이 좀 참전해 있는 모습들이 좀 산재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부분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사진은 이제 네타냐후 이제 이스라엘 총리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 많게는 적게는 180발, 뭐 많게는 250발의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에 공격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이제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라고 이제 10월 2일에 이런 발언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이 오늘이었어요. 오늘 그리고 헤즈볼라 공습하고 레바논군과도 교전이 있었다. 어제 이제 오늘 새벽이었는데 이제 교전이 있었고, 그리고 헤즈볼라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서 이제 전투가 또 오늘 벌어졌다라는 얘기가 보도 자료가 있었거든요. 보도 자료가 있고 나서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군인 17명을 사살했다라고 이제 이런 보도 자료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제 지상군을 확대하면서 지상전을 확대시키려는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유력하게 보는 부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그리고 헤즈볼라, 레바논, 이 모든 지역에 있어서 얼마만큼 보복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 국방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제 이란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이 추가적으로 이제 공급이 들어가겠다라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공격 목표는 아직 논의 중이긴 하지만 공격 목표는 아직 설정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국방부에서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 우리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란의 핵시설, 그리고 군사시설. 군사시설은 당연하겠죠. 그만큼 무력을 줄여놔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제 핵시설 타격하겠다. 그리고 석유시설에 대한 공습이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짐으로 인해서 오늘 오전과 오후에 있어서 에너지 관련주들, 특히 석유, 흥구석유, 한국석유, 제가 이제 오늘 증시 8에서 언급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왔다.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찍었어요. 오히려 이제 저는 이제 중앙에너비스를 좀 약하게 봤는데 제일 강하게 나왔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들이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부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다루면서 제가 이제 종목을 이제 우리 VIP 회원분들한테는 종목이 갖고 있다. 이 에너지 관련주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목표가 찍었어요. 종목명 GSE였고요. GSE 목표가 찍었습니다. 찍고 나서 지금 이제 추가적인 대응까지 한번 살펴보고 있는 위치고요. 지금 제가 이제 들어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캐치를 해내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좀 살펴보시고 좀 가입에 대한 문의를 드린다기보다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있으니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드리기 위한 부분이었어요. 어쨌든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이 되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부분까지 제가 또 앞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씨일가, 장씨일가, 고려아연을 두고 나타난 이제 영풍정밀에 대한 2차전까지 나왔었던 이 경영권 분쟁 이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확실하게 개인이 참전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개인이 참전한 모습이 보여지고 이제 영풍정밀 공개 매수를 했던 이유는 고려아연의 지분 1.83%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려아연 지분을 그만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개인들은 팔지 않겠다. 왜냐? 이 이유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 이제 최윤범 회장 오늘 이제 기자회견 하얏트 호텔이었을 거예요. 하얏트 호텔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제 20일 동안 오늘부터 20일 동안 주당 83만 원에 전량 공개 매수하겠다. 매수량을 확정 짓지 않았어요. 전량 공개 매수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들은 공개 매수를 한 주식들은 전량 소각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물론 공개 매수 이후에 소각 정말 증시에 있어서는 호재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호재가 아닌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경영권 분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MBK 파트너스 기존에 이제 주당 73만 원의 이제 공개 매수가를 상향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조금 더 포커스에 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좀 포커스에 맞춰서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MBK의 대응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83만 원까지 변동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고려아연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하지만 매수를 해서 공개 매수에 응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개인이 팔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배당소득세가 나갈 수가 있어요.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14%거든요. 지방세 포함해서 15.4%가 세금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매수해서 83만 원에 내놓는다 한들 하더라도 83만 원에 15%면은 한 12만 원 정도거든요. 그럼 지금 73만 원이니까 오히려 공개 매수에 응하더라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 물론 이 최윤범 회장이 공개 매수 이후에 주식을 소각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양도소득세로 계산이 들어가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계산이 들어가서 세금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주식 거래이기 때문에, 상장된 주식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세만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소각을 했을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의제 배당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의제 배당 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공시에, 공개 매수 공시에 명시해 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개인이 팔지 않는다. 그러면서 최씨 일가, 장씨 일가, 그리고 개인의 물량들이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고, 공개 매수는 응하지 83만 원이라 하더라도 달콤하죠. 하지만 응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매수에 응할 수 있는 물량들은 어디까지나 보유한 자들의 영역일 뿐이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지 않는다면 경영권 싸움에는 사실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옳다. 왜냐? 언제나 경영권 분쟁의 끝은 언제나 같거든요. 하락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하이브, 그리고 다음과 하이브에 있었던 경영권 분쟁, 그리고 대한항공과 관련된 부분들도 경영권 분쟁이 있었거든요. 이 이후에 주가가 항상 이 경영권 분쟁이 극심했을 때의 부분은 언제나 항상 고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종목은 상당히 저는 매수하는 거를 그렇게 권장드리지 않는다. 언제나 경영권 분쟁의 끝은 하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기다려 봐야 된다. 다만 이제 소각 이후에 정상적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안전한 종목이기 때문에 노려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요 이슈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제 넘어가서 미국 증시 주요 일정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이 이제 발표가 21시 30분에 중요한 지표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평균 시간당 임금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인플레이션, 그만큼 고용에 대한 비용이 얼마만큼 증가했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증가가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혹은 이제 또 경기 좀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는 아직 멀었어 라는 부분, 우리가 한번 또 씻어낼 수 있을 법한 경제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 전통적으로 이제 지수에 영향을 주는 지표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동시장이 냉각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고요. 실업률 당연히 봐야겠죠. 연준에서 선제적으로 50bp 비컷을 했던 이유는 실업률, 냉각되어 가고 있는 고용시장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이기 때문에 실업률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이제 새로운 지표를 또 하나 올려놨는데, 내일 새벽이에요. 베이커 휴즈 굴착 장비수가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사실은 유가에만 반응이 되는 부분이긴데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됨에 따라서 석유와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지표를 보게 되면은 유가가 상승이 나옴으로 인해서 유가 관련주가 상승폭이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일 시황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이제는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될 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왜냐? 지금 경제 지표가 석연치 않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된 연휴에 매도 심리가 좀 자극이 됐고요. 그리고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후 시장이 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들은 상당히 좋지 못한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현금 비중을 좀 극대화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수가 일단은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는 현금 비중을 좀 챙겨가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10월 달은 어떻게 보면은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하는 달이거든요. 10월은 여전히 블랙스완, 즉 지수의 흐름이 좋지 못한 1년 중에 가장 좋지 못한 달이다 라고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블랙스완이 이런 뜻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월요일 증시는요, 아마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레바논, 헤즈볼라, 뭐 중동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말 동안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보도 자료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동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월요일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10월 블랙스완이 있는 10월이고 지수가 전반적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좋지 못한 지수의 흐름, 증시가 좋지 못한 10월이기 때문에 급하게 매수할 시기는 지났다. 다만 현금 비중을 늘려가면서 추세에 대한 반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경제TV 포커스원의 오민전문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